오늘도 좋은 이야기 같이 들어요. 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할게요. 세상 떠나도 신념 지키며 실천하는 삶. 진정한 고수는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고 조용히 의로운 일을 실천합니다. 공자는 이런 경지가 이상적이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보지 못했다고 탄식했습니다. 은둔과 실천의 균형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에 대해 말하면서 그런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고 고백한 대목입니다.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가면서도 매주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을 하는 분들이 있죠. SNS를 끊으면서도 오프라인에서 청소년 멘토링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움에서 벗어나되 남을 돕는 마음까지 버리지 않는 게 진짜 어른의 모습입니다. 감정 따라 극단으로 흔들리지 마라. 좋아할 때는 무한 칭찬, 싫어지면 완전 혐오. 이렇게 감정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극과 극으로 바뀌는 것은 미혹된 것입니다. 공자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경계했습니다. 어제까지 친했던 사람과 작은 오해로 다퉜는데 이제 남이라며 완전히 등 돌리려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사람은 기분 따라 180도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일수록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극단적 판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암보다 좋아함, 좋아함보다 즐김이다. 이 가르침은 배움의 세 단계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마음으로 좋아하고 마침내 온몸으로 즐기는 경지에 이르러야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의무가 열정이 되고 열정이 기쁨으로 바뀌는 과정입니다. 새로 배우는 게 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해야 하니까 억지로 하다가 어느 순간 하고 싶어서 찾게 되고 나중엔 하는 게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되죠. 요리든 운동이든 악기 연습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것을 배우며 즐긴다. 배움은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공자는 도덕 기초를 다진 군자가 학문과 예술을 자유롭게 즐기라고 했습니다. 이는 군자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유튜브로 요리법을 찾아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험 있으시죠? 배워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재미있어서 계속 보게 됩니다. 이게 진짜 배움입니다. 한 말은 반드시 지켜라.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고 한 말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입니다. 공자가 정명론을 설명하며 강조한 말입니다. 다음에 연락할게 하고 까먹거나 이번 주말에 청소할게 하고 몇 주째 미루는 순간 있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아이에게 주말에 놀이터 가자 했으면 꼭 가야 합니다. 막혀야 배우는 건 늦다. 공자는 배움의 4단계를 말했습니다. 타고난 천재가 최고지만 스스로 배우는 사람도 훌륭합니다. 문제는 막혀야 겨우 배우는 사람, 그리고 막혀도 배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 성장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배우는 자세에서 옵니다. 기계가 고장 나야 설명서를 찾지 않나요? 건강 문제가 생겨야 정보를 찾아보지 않나요? 일이 꼬여야 진작 물어볼 걸 후회하지 않나요? 문제 생기기 전에 배우는 습관,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타고난 건 비슷한데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반복되는 습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매일 하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결국 우리의 성품과 능력을 결정합니다. 이 말씀은 교육과 자기계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공자 철학의 핵심입니다. 매일 아침 5분씩 독서하는 습관이 있다면 처음엔 별 차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3개월 후엔 책 한 권을 읽게 되고 1년 후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운동도, 저축도, 친절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아 보여도 매일 반복하면 나중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다. 안현이 스승공자의 학문 깊이를 탄식하며 한 말입니다. 진정한 배움이란 알면 알수록 더 넓고 깊은 세계가 펼쳐지는 것임을 깨닫는 과정입니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이제 다 배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도로에 나가니 모르는 게 천지인 경험 있으시죠? 요리를 10년 했는데도 새로운 레시피를 보면 여전히 어렵고 외국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민 대화는 따라가기 힘들죠.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보이는 게 진짜 배움입니다. 뜻있게 살면 생이 완성이고 그저 살면 죽음일 뿐이다. 서경에 나오는 말로 공자 시대에도 자주 인용되던 구절입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산 사람의 죽음은 완성이고 그저 하루하루 흘려보낸 삶의 끝은 소멸일 뿐입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해야지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미루다가 어느새 나이 들어버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산다면 돌아볼 때 후회가 아닌 보람이 남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일관된 사람이 낫다. 완벽한 도덕적 경지에 이른 사람은 드물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원칙을 지키며 한결같이 행동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 믿을 만합니다. 변하지 않는 신념과 일관성이 바로 진정한 선함의 증거입니다. 승진 기회 앞에서 부정한 방법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하는 직장인, 바쁜 와중에도 매일 아침 운동을 빼먹지 않는 사람이 있죠. 완벽하진 않아도 자기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 신뢰가 생길 겁니다. 실력 부족이 문제지, 인정받지 못함이 문제가 아니다. 진정한 군자는 외부의 평가나 인정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실제 능력에 집중합니다. 실력이 있으면 결국 인정받지만 실력 없이 인정만 받으려 하면 언젠가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제자 자장이 벼슬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 공자는 남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실력을 키우라고 조언했습니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가 별로 안 달려서 속상한 순간이 있죠. 하지만 좋아요 숫자가 내 가치를 말해주는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실제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입니다. 승진해서 밀렸을 때도 왜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서운해하기보다 내 실력을 더 키우자고 생각하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다수의 의견도 의심하라.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본질을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싫어한다고 나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이 좋아한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좋아요를 누를 때 나도 따라야 하나 싶은 순간이 있죠. SNS에서 댓글이 악플투성이든 칭찬 일색이든 본인이 직접 보고 경험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유행한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비난받는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일의 의미를 찾으면 돈은 따라온다. 진정한 전문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전문성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
보상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삶의 목적을 바로 세우라고 가르친 말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흉년에는 굶을 수 있지만 학문과 덕을 쌓으면 자연히 대우가 따른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월급 받으려고 다녀 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과 이 분야 전문가가 되자 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5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죠. 돈만 쫓으면 지치지만 의미를 찾으면 돈도 실력도 따라옵니다. 나이 먹어도 미움받으면 끝이다. 사람의 인격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갈등만 빚는다면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습니다. 같은 이유로 사람들과 계속 부딪힌다면 남 탓보다 내 태도를 먼저 돌아볼 때입니다. 가족과 매번 같은 이유로 싸우거나 직장에서 늘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거나 친구들과 오래 못 가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모함은 용기가 아니다. 진정한 용기는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모한 도전은 자신과 주변을 위험에 빠뜨릴 뿐입니다. 공자는 용맹한 제자 자로가 혈기만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며 이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지 않으신가요?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무엇인지, 대비책은 있는지 말이죠. 신뢰 없이 충고하면 헐뜯기다. 관계에서 신뢰가 먼저입니다. 상대가 나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충고하면 아무리 좋은 말도 비난으로 들립니다. 자아가 강조한 이 말은 조언보다 먼저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바로 지적하고 싶지만 평소 그 사람과 신뢰가 없다면 간섭하네, 꼰대 같아 하며 반발만 살 겁니다. 먼저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고 믿음을 쌓은 후에 말해야 진짜 도움이 되죠.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긴다. 이는 군자가 갖춰야 할 4가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먼저 옳은 방향을 설정하고 도덕적 원칙을 굳게 지키며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바탕으로 삼되 예술과 교양으로 삶을 풍요롭게 만들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단순히 규칙만 따르는 삶이 아니라 음악과 예술을 즐기며 살아가는 균형 잡힌 삶을 강조했습니다. 규칙만 따지다가 사람들과 멀어지거나 재미만 쫓다가 중요한 걸 놓치는 순간 있죠. 직장에서 원칙만 고집하다 동료들과 어색해지거나 취미만 좇다가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경우처럼요. 원칙도 지키고 삶도 즐기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관찰하고 신중하게 움직인다. 이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한 후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주변을 살피고 타이밍을 재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공자는 꼼히 위험을 감지하면 날아올랐다가 빙빙 돌며 안전을 확인한 후 내려앉는 모습을 보고 이 말을 했습니다. 이직을 고민할 때 일단 그만두고 보자가 아니라 새 직장의 분위기와 조건을 충분히 알아본 후 결정하는 순간이 있죠. 투자할 때도 소문만 듣고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따져본 후 움직이는 겁니다. 급할수록 한 템포 늦추는 게 실수를 줄입니다. 미래를 안 보면 곧 위기가 온다. 당장 편한 것만 좇다 보면 반드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집니다. 공자는 이를 가까운 근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나왔는데 이번엔 바쁘니까 다음에 하고 몇 년째 미루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중에 저축하자고 몇 년째 다짐만 하고 있진 않나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더 큰 근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뱉은 말은 못 주워 담는다. 이는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흰옥에 생긴 흠은 갈아낼 수 있지만 한번 뱉은 말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남용이라는 제자가 백규라는 시구를 하루 3번씩 외우며 말조심을 실천하자 공자는 그의 신중함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조카 사위로 삼았습니다. SNS에 댓글을 달다가 화가 나서 거센 말을 쓰려는 순간이 있죠. 올리기 전에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회의에서도 즉흥적으로 발언하기보다 잠시 생각한 뒤 입을 여는 습관이 오해와 후회를 줄입니다. 진심 없으면 예의도 음악도 무슨 소용인가. 아무리 형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공자가 예와 악이 모두 인덕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매너 교육을 받아도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저 위선이죠. 선물 포장을 예쁘게 해도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방은 느낍니다. 형식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미신보다 현실에 집중한다. 번지가 지혜를 물었을 때 공자가 한 답입니다. 불확실한 것에 매달리기보다 확실한 현실에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미신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맹신하지 말고 사람 사이의 도리와 현실적인 노력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로또 당첨만 기다리며 이번엔 될 거야 하기보다는 그 돈으로 작은 저축이라도 시작하는 게 훨씬 확실하죠. 불확실한 행운보다 내가 할 수 있는 확실한 일에 집중할 때입니다. 리더가 모범을 보이면 따르는 사람도 진심을 낸다. 리더가 예에 바르고 공정하며 약속을 지키면 아랫사람들이 강요 없이도 자발적으로 존중하고 따르게 됩니다. 이는 제자 번지가 농사법을 배우려 할 때 공자가 더 높은 차원의 리더십을 강조하며 한 말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라고 몇 번을 써붙여도 안 지켜지죠. 그런데 동대표나 층장이 먼저 분리수거를 깨끗하게 하고 쓰레기를 제때 버리는 모습을 보이면 다른 주민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며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될 겁니다. 형식은 바뀌어도 공경심은 지킨다. 절차는 시대에 따라 간소화될 수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편의를 위해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도 본질적인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공자 시대에는 계단 아래에서 절하는 것이 예법이었는데 당시 사람들은 편하게 위해서 절했습니다. 공자는 다들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본래 예법을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선배에게 문자 보낼 때 같은 초성체로 간단히 쓸 수는 있죠. 하지만 최소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도의 존칭은 써야 하지 않을까요? 형식을 간소화하더라도 존중의 태도는 유지하는 게 진짜 예의입니다.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남도 못 바로잡는다. 솔선수범이 모든 영향력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요구하면 그 어떤 말도 설득력을 잃습니다. 대화하면서 계속 휴대폰을 보다가 상대방에게 집중 좀 해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는 왜 휴대폰 보면서 말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쳐야 상대방도 진지하게 대화에 임하게 될 겁니다. 욕심 있으면 흔들린다. 진짜 강함은 욕심 없는 마음이다. 진정한 강직함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주먹을 쥐는 게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야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이 많으면 언제든 유혹에 무너지게 됩니다. 제자들이 강직한 사람으로 신정을 추천했지만 공자는 그에게 욕심이 많아 진정으로 강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승진 기회가 있는데 상사에게 아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죠. 인기를 얻고 싶어서 SNS에 과장된 모습을 올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욕심에 흔들릴 때마다 내 원칙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반대로 승진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얻게 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군자는 남의 좋은 점을 돕고 나쁜 점은 부추기지 않는다. 공자가 강조한 것은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응원하는 태도입니다. 진정한 덕은 상대의 장점을 북돋아 성장하게 돕고 약점이나 실수는 확대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반대로 소인은 남의 성공을 시기하고 실수를 퍼뜨리며 즐거워합니다. 친구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할 때 너는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기보다 한번 해봐, 응원할게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누군가 작은 실수를 했을 때 그걸 계속 놀리거나 퍼뜨리기보다 조용히 넘어가 주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기본 없이 화려함은 무너진다. 아무리 거들꾸며도 기본이 부실하면 결국 드러납니다. 진짜 실력은 탄탄한 기초 위에 쌓아 올려야 합니다. 자아와 시경을 논하며 한 말입니다. 화려한 예법도 진실한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 있어야 빛난다고 했습니다. SNS 팔로워를 늘리고 싶어서 광고를 돌리거나 맛팔 이벤트를 하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정작 콘텐츠 품질이 낮으면 사람들은 금방 떠납니다. 결국 꾸준히 좋은 글을 쓰는 게 답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태롭다. 매 순간을 신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부주의한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임종을 앞둔 증자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로 부모에게 받은 몸을 온전히 지켜 효의 임무를 다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누르기 직전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화가 나서 쓴 말인지 오해를 살 필요는 없는지 확인하는 그 순간입니다. 보낸 후엔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젊은이가 무섭다. 미래엔 우릴 넘는다. 공자가 후학을 대할 때 강조한 겸손의 자세입니다. 나이나 경력이 적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설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후배를 존중하라는 가르침으로 전해집니다. 동호회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서툴러 보여도 저 사람은 안 되라고 단정 짓지 않으시죠? 몇 달 뒤 그 사람이 당신보다 훨씬 잘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의 실력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마세요. 옛날엔 나를 위해 배웠고 지금은 남 보려고 배운다. 공자 시대에도 이미 학문의 목적이 왜곡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내 안을 채우고 인격을 성장시키는 것인데 점점 타인의 인정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입니다. 자격증 공부를 시작할 때가 있죠. 이 분야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인지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인지 스스로 물어볼 순간이 옵니다. 전자라면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지만 후자라면 합격해도 공허할 겁니다. 사심 없어야 진짜 좋아하고 싫어할 수 있다. 공정한 마음으로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심이 개입하면 친한 사람은 무조건 감싸고 미운 사람은 억지로라도 비난하게 됩니다. 공자는 진정한 덕을 가진 사람만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잘못했는데도 그래도 내 친구니까 하며 두둔하는 순간이 있죠.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잘한 일도 인정하지 못하고 어차피 저 사람이니까 하며 깎아내리게 됩니다. 진짜 공정함은 관계와 상관없이 옳은 건 옳다고 틀린 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 앞에선 의리를 떠올리고 위험 앞에선 몸을 던진다. 이익을 볼 때 먼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중요한 순간엔 자신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자로가 완성된 인격의 조건을 묻자 공자가 답한 말입니다. 눈앞의 금전적 이득보다 의로움이 우선이고 위기에선 용기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길에서 넘어진 노인을 봤을 때 괜히 도와줬다가 오해받으면 어쩌지 망설이지 않으신가요? 손해볼까 봐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선택한 겁니다. 무지하면 오만해진다. 공자는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을 경고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존중받을 만한 일을 업신여기며 검증된 지혜마저 조롱하게 됩니다. 이는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태도가 문제입니다. 몸이 아픈데 의사 말은 무시하고 나는 괜찮아 하지 않나요? 전문가가 조언해도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잖아 하며 귀담아 듣지 않나요? 검증된 정보보다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지 않나요? 진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억측, 단정, 고집, 자기중심을 버려라. 공자가 평생 경계한 4가지 태도입니다. 근거 없이 추측하지 말고 반드시 그럴 거라 단정 짓지 말며 융통성 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오직 자기 생각만 내세우지 말라는 뜻입니다. 유연하고 열린 마음이 지혜로운 삶의 기본입니다. 가족이랑 여행 계획 짤 때 무조건 내 방식대로 해야 해 하며 다른 의견은 안 듣는 순간 있죠. 나중에 보면 남 의견도 일리가 있었는데 고집 부려서 모두 불편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길 수 있어도 참는다. 충분한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 진정한 덕입니다. 절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더 큰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주나라 문왕이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를 섬기며 명분을 지킨 겸손함을 칭찬한 말입니다. SNS에서 누군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걸 봤을 때 입력창에 반박을 적다가 지우는 순간이 있죠. 이길 수 있는 논쟁이지만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더 어른스러운 태도일 때가 있습니다. 떳떳하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편 가르지 않는다. 자신의 원칙에는 당당하되 타인과 경쟁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어울리되 편을 만들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는 공자께서 군자의 처세를 가르치실 때 강조하신 자세입니다. 단체 모임에서 누군가 특정 사람을 비난할 때 다들 동조하는 분위기라도 나는 동의 안 해 하고 조용히 빠질 수 있죠. 내 생각은 지키되 싸우지 않고 어울리되 파벌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재능은 세상에 쓰이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자 자로가 악인의 부름에 응하지 말라고 하자 공자가 한 말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이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숨어만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입니다. 박은 매달려만 있으면 쓸모없지만 따서 쓰면 그릇이 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나는 안 맞아, 환경이 안 좋아라며 시도조차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작은 일이라도 해보면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재능은 쓰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열정 넘치거나 원칙 지키거나 둘 중 하나다. 공자가 제자를 택할 때 한 말입니다. 완벽한 중용을 갖춘 사람을 찾기 어렵다면 차라리 이상이 높아 적극적인 사람이나 원칙을 지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을 택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은데 완벽하게 준비되면 시작하자며 몇 년째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운동도, 악기도, 외국어도 제대로 못하면 창피하니까 아예 안 하는 것보다 서툴러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거나 느리더라도 꾸준히 원칙 지키며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부당한 이익은 결국 독이다. 재물과 지위는 누구나 원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않으면 진정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난과 낮은 지위도 부당한 방법으로 벗어나려 하면 안 됩니다. 정당성이 없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떳떳하지 못한 마음은 그 어떤 부도 행복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 말을 통해 군자의 처신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귀를 얻는 것은 군자가 할 일이 아니며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가난을 피하려는 것 역시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업무 중에 편법을 쓰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있죠. 이번 한 번만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얻은 인정과 보상은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 겁니다. 정직하게 일한 결과는 비록 작아도 떳떳합니다. 세속적 성공보다 내 신념을 선택한다. 진정한 자유는 남의 평가에서 벗어나 내 가치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보다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삶이 더 의미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으로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자가 이상적인 은자의 삶을 설명하며 한 말입니다. 속세의 명예와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며 옳은 일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연봉이 높은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는데 그 회사의 업무 방식이나 가치관이 내 신념과 맞지 않을 때가 있죠. 주변에서는 좋은 기회인데 왜 거절해? 라고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갑니다. 남들 눈에는 손해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편한 선택이 결국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진짜 단단함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정한 원칙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단단한 것은 아무리 갈아도 얇아지지 않고 흰 것은 아무리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듯 자신의 신념이 확고하면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변이 아무리 변해도 중심을 지키는 힘이 진짜 강함입니다. 제자 자로가 반란자의 초청을 거절하라고 했을 때 공자는 자신의 원칙이 견고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모두가 특정 의견에 동조할 때 나만 다르게 생각하나 싶어서 그냥 따라가려는 순간이 있죠. SNS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를 보면서 내 생각은 다른데 말하면 욕먹으려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함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생각을 지키는 겁니다. 타고난 건 비슷한데 습관이 사람을 만든다. 모든 사람은 비슷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납니다. 하지만 매일 무엇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교육과 습관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말입니다. 공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후천적 환경과 습관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새해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면 10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매일 아침 물 한 잔, 계단 오르기처럼 작은 습관이 쌓이면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나를 만듭니다. 나도 모른다. 함께 찾아보자. 공자는 스스로를 타고난 천재,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제자와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탐구하며 답을 찾아간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탐구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이 말은 논어 자한편에 나옵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공자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을 때 공자는 자신도 처음엔 답을 몰랐지만 함께 여러 각도로 따져가며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잘 모르는 주제가 나왔을 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함께 자료 찾아볼까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있죠. 모른다고 솔직히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는 척하는 것보다 훨씬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시는 감정을 일깨우고 세상을 보여주고 사람을 연결하고 심정을 토로한다. 시는 단순한 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세상을 깊이 관찰하게 하며 사람들과 소통하게 하고 억울함이나 불만도 품위 있게 표현하게 해줍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시 공부의 중요성을 가르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감사 편지를 쓰거나 SNS에 글을 올리거나 단톡방에서 위로의 말을 건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평소 읽었던 시 한 구절, 좋은 문장 하나가 떠오르면 내 감정을 훨씬 잘 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좋은 방향으로 가느냐 나쁜 방향으로 가느냐의 차이다.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사람의 품격이 달라집니다. 높은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날마다 성장하지만 눈앞에 이익만 좇는 사람은 점점 타락합니다. 작은 선택이 쌓여 한 사람의 인생을 만듭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을 때가 있죠. 주인 찾아줘야지와 아무도 안 보는데 가져갈까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 순간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생각만 하는 건 쓸모없고 배워야 산다. 공자가 제자들에게 학문의 바른 길을 일러줄 때 한 말입니다. 공자 스스로 밤낮으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깊이 사색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머릿속으로만 궁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우고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길입니다. 이렇게 해봐야 하나, 저렇게 해봐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간 경험 있죠? 다이어트 방법을 며칠 밤새 검색하는 것보다 일단 운동화 신고 밖에 나가 10분 걷는 게 낫습니다. 생각은 짧게, 실천은 빠르게. 스스로 절제하면 실수가 줄어든다.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고 스스로 단속하면 잘못될 일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절제는 후회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잠깐만 참으면 어떨까요? 이 말하면 어떻게 될까 한 번만 생각하고 지금 사야 하나 하루만 기다려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내게 엄격, 남에게 관대. 자기 잘못은 크게 보고 남의 실수는 가볍게 여기면 원망이 멀어집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재단하는 순간 갈등이 생기죠. 실수했을 때 변명부터 찾지 말고 먼저 인정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더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말 한마디가 너를 판단한다.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지혜와 품격을 모두 드러냅니다.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고 경솔한 말은 평판을 무너뜨립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을 폄하하는 사람에게 한마디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이 드러난다. 며 말의 무게를 일깨운 말입니다. 온라인 댓글을 달 때 감정적으로 쓴 한 줄과 신중하게 쓴 한 줄, 어느 쪽이 당신을 더 잘 보이게 할까요? 회의에서 던진 말 한마디, 카톡 단톡방에서 보낸 메시지 하나가
당신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